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지난번에서부터 했던 부분부터 해서 이어서 진행을 할 건데, 저희가 지난번에 했던 거는 저희 좌측에 보이시는 RPA 챌린지 사이트에서 이 스타트 버튼을 누르는 오브젝트 액션을 하나 이런 식으로 저희가 만들어 놓고 퍼블리시까지 해놨어요. 그러면 이제 스타트를 눌렀으니까 이쪽에다가 데이터를 입력을 할 수 있는 오브젝트 액션을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 우측에 오브젝트 스튜디오, 저희 기존에 있던 오브젝트 스튜디오 열어주시고, 여기서 오픈해서 뉴, 새로운 페이지 하나 만들어 주신 다음에 데이터 입력이라는 액션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 줄게요. 그러면은 항상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오브젝트를 새로 만들었으면은 액션을 수행하기 전에 항상 저희 어태치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주는 작업이 필요를 하다고 했으니까 저희 기존에 만들었던 이 어태치 페이지를 복사를 해서 이 데이터 입력 쪽에다가 이렇게 붙여놔 줄게요. 그리고 이제 모델러를 열어서 저희가 이제 이 입력란 명을 잡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열어두시고, 근데 저희가 좀 보시면은 얘가 스타트 누르고 이렇게 눌러보면은 이렇게 서밋 눌러보면 계속 바뀌어요. 롤링 컴퍼니가 여기 있는데 이렇게 막 폼이 바뀌고 막 이래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거를 동적으로 잡는 거를 진행을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저처럼 이렇게 열어보시면은 요소를 잡으려고 했는데 아이덴티파이가 안 뜨고 런치가 뜨죠. 이 런치를 눌러서 어태치를 해주시고 해주셔도 돼요. 제가 만들었던 어태치 액션을 실행을 해서 어태치를 해주셔도 되고 이렇게 런치를 해주셔서 이렇게 바로 붙여주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엘리먼트 추가해서 저희가 이게 저랑 아마 보이시는 화면이 다를 수도 있어요. 실제 실행하실 때 이 first name이라고 적힌 필드명을 찾아주시면 돼요. 그럼 얘를 찾아서 이렇게 한번 잡아볼까요? 그래서 브라우저 모드로 이렇게 컨트롤 잘끔 눌러서 이 입력란명 잡게 해주시고 first name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브라우저 모드로 잡았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사실 앞에 인풋 필드 이런 거 작성해주면 좋긴 한데 저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런 다음에 나머지 이것들은 꺼주고 제가 이 엑스패스를 좀 바꿔볼 거예요. 그래서 얘도 F12를 눌러서 한번 first name F12를 눌러서 한번 이렇게 first name 쪽을 읽어볼게요. 인풋 필드를. 그럼 얘를 잠깐 이렇게 좀 줄이고 이 스튜디오를 잠깐 좀 줄일게요. 이렇게 맞춰주고 얘를 찍었는데 얘를 좀 이렇게 옆으로 해서 보시면은 이 ng reflect name이 라벨이 first name이에요. 그런 다음에 id가 이런 식으로 HZJ5 숫자 5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요소 중에서 저희 어트리뷰트 중에서 이제 좀 특정 어트리뷰트를 좀 찾아봐야 되는데 왠지 이 id랑 name 혹은 클래스 이런 게 좀 고유 요소일 것 같은데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도 한번 찍어보는 거예요. 어, 얘가 클래스명이 아까 저희가 퍼스트 네임에서 봤던 거랑 이름이 되게 비슷해 보여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복사를 해보고 제가 노트패드에다가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노트패드를 열어서 컴퍼니 네임 쪽에 있던 클래스명을 여기다 복사를 한번 해보고요. 그런 다음에 다시 눌러서 퍼스트 네임 쪽 클래스 네임 이쪽 이렇게 해서 컨트롤 A, 컨트롤 C 눌러서 이렇게 복사를 해서 비교를 해볼게요.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뭔가 좀 달라 보이기는 해요. 다른 것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눌러보고 얘도 복사를 해서 얘는 이메일 부분, 세 번째가 이메일 부분 보면 이렇게 똑같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ng 이 터치드라고 붙여져 있는 게 제가 이렇게 좌측에 RPA 체인지에서 클릭을 하면은 이 클래스명이 변경이 돼요.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변경이 되고 저희가 클릭 안 하지 않은 건 이런 식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희가 엑스패스 할 때 요소를 찾을 때 이걸로 두면은 어느 게 퍼스트 네임이고 어느 게 컴퍼니 네임이고 어느 게 이메일인지 이 위치가 바뀌어도 찾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다시 퍼스트 네임 쪽으로 가보면은 그러면은 이 HZJ5 이걸로 아이디로 잡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지금 얘가 퍼스트 네임 필드에 있는 아이디 요소예요. 그럼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얘가 진짜 고유값인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서밋 버튼 한번 눌러서 바꿔보는 거예요.
변경됐을 때 아이디가 똑같은지 보시면은 다시 찍어보면은 변경됐을 때 퍼스트네임 아이디는 이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이 라벨 퍼스트네임이라는 게 ng reflect 라벨 퍼스트네임이라는 게 변경이 되지는 않아요. 계속 같은 값으로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한번 찾아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컨트롤 F 누른 상태에서 저거 복사해주고 슬래시 슬래시 인풋 태그 밑에 속성값이 이거인 걸 찾는 거예요. 아까 복사한 ng reflect name label first name 이라는 거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를 엔터를 쳐볼게요. 이런 식으로 first name 보이시는 것처럼 좌측에 찾을 수 있고요. 썸밋 누르고 또 바꿔서 한번 볼까요? 엔터 여기다가 엔터 눌러보면은 또 first name 이쪽 찾게 되고요. 또 위치 바뀌고 나서 엔터 쳐보면은 first name 이쪽으로 바뀌게 돼요.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또 엔터를 쳐볼게요. 이렇게 또 바뀌게 되고요. 또 다른 폼이 나와도 이렇게 잡게 돼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총 입력하는 모든 이거를 이런 식으로 잡게 될 거예요. 얘를 복사를 해주시고 저희 아까 모델로 띄워놨던 거 그래서 엑스패스를 이렇게 바꿔주시고 이 개발자 도구 잠깐 닫아주고 하이라이트 버스네임 잡았죠? 또 필드 바꿔주고 하이라이트 부분 또 잡죠? 그럼 이거를 쓰시면 돼요. 이렇게 잡았을 때 장점이 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러면 보이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렇게 필드의 위치가 바뀌어도 얘가 어느 정도 이제 동적으로 이 위치를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이 안에 어트리뷰트가 바뀌지 않는 이상 웬만하면은 이 동적으로 잡은 게 잘 작동이 한다. 필드 위치가 변경이 되어도. 그래서 이렇게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두 번째 위에 이메일을 한번 잡아볼까요? 저 이메일 잡아주시고 저랑 순서 다르시면 이메일 필드 찾으셔서 이메일 쪽을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아이덴티파이 해주셔서 이메일 입력하는 란에다가 이렇게 클릭해 주시고 그런 다음에 똑같이 F12 눌러서 또 이메일 필드 이렇게 클릭해 주시고 여기도 ng reflect name 부분 더블 클릭해서 컨트롤 A, 컨트롤 C 누른 다음에 똑같이 인풋 태그 밑에 골뱅이 속성은 이거야 하고 이렇게 대괄호 닫아주고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똑같이 엑스패스만 남겨두고 매치는 여기다가 엑스패스를 변경을 하고 어플라이 해주면 돼요. 그러면은 제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결국에는 이 요소를 잡을 건데 얘가 이메일이면은 라벨 이메일, 퍼스트 네임이면은 퍼스트 라벨 퍼스트 네임이고 컴퍼니 네임이면은 라벨 컴퍼니 네임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잡아서 바꿔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총 7개의 입력란 필드를 여기다가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버스 네임은 했으니까 컴퍼니 네임으로 해볼게요. 컴퍼니 네임 해주시고 라벨 컴퍼니 네임 이거 복사해 주시고 똑같이 인풋에 골뱅이 복사한 거 붙여넣고 이 복사해서 여기다가 엑스패스 바꿔주고 그런 다음에 하이라이트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잘 잡히죠? 그런 다음에 이번에도 이거 이름도 바꿔줘야겠죠? 컴퍼니 네임 바꿔주고 어플라이 그 다음에 또 엘리먼트 이렇게 미리 이렇게 쭉 몇 개 생성해 둘게요. 그런 다음에 아이덴티파이 해주시고 어드레스 주소 가져오고요. 똑같이 해주시고 개발자 도구로 또 어드레스 이렇게 찍어주시고 이런 식으로 또 요소 클래스 이 어트리뷰트 복사해 주시고 인풋 태그 밑에 아까 복사한 값 넣어주시고 엑스패스 바꿔주고 이거를 계속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이름도 바꿔주고요. 그런 다음에 이번에 라스트 네임 찍어주고 개발자 도구에서 또 이렇게 바꿔주고 라벨 라스트 네임 그래서 또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인풋 태그 밑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하나만 잡히는지 이 개발자 도구에서 컨트롤 F 눌러서 이게 하나만 잡히는 건지를 확인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2개 이상 잡히는 경우에는 요소를 한 번에 2개를 인식을 하기 때문에 에러가 날 거예요. 그래서 하나만 잡히도록 잘 추려서 이제 엑스패스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라스트 네임 브라우저 모드로 잡았으니까. 그 다음에 로링 컴퍼니 해서 또 잡아주고 인풋 태그 밑에 로링 컴퍼니 얘는 롤이네요. 라벨 롤 이렇게 다 잡으시면은 될 거고요. 컴퍼니 이름도 바꿔주고 나머지 폰 넘버 잡아주면 되겠네요. 브라우저 모드로 잡아주고 개발자 도구로 이렇게 필드, 요소, 어트리뷰트들 확인해보고 인풋 태그 밑에 아까 복사 어트리뷰트에서 이렇게 원 오브 원이 나오는지 확인해주고 사진 요소가 하나밖에 안 나오면은 복사해서 나머지 체크 해제해주고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름도 네, 바꿔주고 나머지 하나는 필요 없으니까 딜리트 해줄게요. 그럼 이렇게 하면은 여기를 입력을 하기 위한 준비는 된 건데 혹시 모르니까 컴퍼니 네임 같은 거 하나 잡아서 하이라이트 해볼게요. 하이라이트 되죠? 그 다음에 썸밋도 눌러보고 하이라이트 해보고 위치가 바뀌어도 지금 하이라이트가 되시는 걸 보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케이 눌러주시면 되겠죠. 그럼 이쪽에다가 이제 라이트 해주는 거를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입력을 해준다. 어느 입력란 명에다가 저희가 입력을 해주는 작업 같은 경우에는 좌측에 write 스테이지가 있어요. 말 그대로 작성을 해주는 거예요. 얘를 가져와서 이렇게 더블 클릭 해주시고 저희가 이 스테이지 안에 아까 잡았던 7가지의 입력란 필드를 다 넣어줄 수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일단은 7개를 애드를 해서 총 7개의 로우를 만들어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거 위에 퍼스트네임부터 순서대로 이렇게 하나씩 넣어 볼게요. 여기다가 엘리멘트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메일 넣어주셔도 되고 컴퍼니 네임 뭐 저처럼 이렇게 순서 똑같이 안 하셔도 되고 그냥 이런 식으로 해주셔야 돼요. 입력 순서는 상관없이 그냥 막 넣을게요. 텍스트를 넣고 여기다 밸류를 달라고 돼 있어요. 근데 저희가 데이터가 총 엑셀 데이터가 10개의 로우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데이터들이 10번씩 변경이 되겠죠. 퍼스트 네임이라든지 이메일이라든지 그럼 이거를 변수로 받아줘야 돼요. 그래서 일단 이 상태에서 OK를 한번 눌러볼게요. 저희가 밸류는 따로 넣지 않고 그다음에 링크로 이렇게 이어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 오브젝트 액션이 데이터를 받으려면은 어디선가 데이터를 받아와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스타트 스테이지에다가 이 인풋 파라미터를 설정을 해줘야 돼요.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는데 예시를 들면은 액션 하나 저처럼 이렇게 끌고 와주세요. 그럼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오브젝트예요. 저희 VBO 오브젝트고 저희가 MS 엑셀 VBO 같은 걸로 한번 이렇게 해주시고 저희가 액티베이트 워크북이라는 액션이 바로 나올 거예요. 얘 OK 한번 눌러보고 얘도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프로세스에서 액션 가져와서 이렇게 선택을 하면은 저희가 RPA 챌린지 오브젝트를 끌어다 오는 거랑 똑같은 개념이어서 얘를 뷰 우클릭 눌러서 뷰 액션인 오브젝트 스튜디오라고 이렇게 눌러보면은 이 스튜디오 이 오브젝트에 대한 스튜디오가 뜨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눌러서 확인을 해주세요. 그래서 뷰 오브젝트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뜨게 되고요. 그러면은 얘도 오브젝트 스튜디오예요. 근데 보시면 이 스타트 스테이지 한번 더블 클릭해 볼까요? 보시면은 여기에 인풋 파라미터를 이렇게 핸들이랑 워크북 네임 받아오는 걸 보시죠. 그러면 이거를 액션 저희가 아까 끌어다 놨던 걸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면은 똑같이 핸들이랑 워크북 네임을 달라고 돼 있죠. 그래서 오브젝트 스튜디오에서 스타트 스테이지에서 인풋 변수를 이렇게 좌측에 있는 것처럼 추가를 하면은 저희가 추후에 프로세스에서 해당 오브젝트를 끌고 왔을 때 이 사용자가 여기다 입력해줘야 되는 인풋 필드들이 보여요. 그러면은 저희가 RPA 챌린지에서 데이터 입력단에서 보면은 이거 좀 닫아주고 결국에는 데이터 입력을 하려면은 여기에 들어갈 데이터들을 받아와야 돼요.
그럼 여기도 똑같이 스타트 스테이지를 열어서 7가지의 데이터를 받아오면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add를 7번 눌러볼게요. 7개가 생겼고 데이터 타입은 다 텍스트로 해주세요. 그 누른 상태에서 T, 엔터 누르셔도 이게 단축키예요. 그래서 T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마우스 좌클릭 T 이렇게 누르면은 이렇게 변수가 되고 N 누르면은 넘버로 가고 F 누르면 플래그, C 누르면 컬렉션 이렇게 앞에 있는 글자 따라간다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저희가 받아야 될 게 first name 이라는 값을 받아야 되죠. last name도 가져올까요? last name도 필요하고 아이고 모르고 엔터를 눌렀네요. 저희가 여기서 만들었다 해서 다시 이런 식으로 그런 다음에 저희가 폰 넘버도 받아야 되죠. 얘도 그냥 텍스트로 받아올게요. 그런 다음에 어드레스 얘도 텍스트로 받아오고 그 다음에 컴퍼니 네임 이런 식으로 해서 얘도 텍스트 그 다음에 로링 컴퍼니 그래서 얘도 텍스트 이렇게 하면은 지금 6개 여기가 이메일을 하나를 안 받았죠. 그래서 이메일까지 해서 총 7개 됐고 제가 보시면 이 스토어인 쪽에 아무것도 생성을 안 한 이유가 여기다 네임이랑 이 데이터 타입을 이렇게 설정을 해주신 상태에서 스토어인을 누르면은 이 앞에 있는 데이터 타입 그리고 이름을 가지고 변수가 생성이 돼요. 이렇게 해서 지우개 버튼 모양 이렇게 하나씩 눌러주시고 변수를 생성을 다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셔서 OK 눌러보면 이렇게 변수가 생긴 게 보여요. 그럼 이렇게 놔두면 좀 이쁘지가 않잖아요. 보기도 번거롭고. 그래서 여기다가 블럭을 하나 넣고 이 블럭에다가 이름을 더블클릭 눌러서 input value 이렇게 input 값이라고 이렇게 설정을 해주고 이거를 하나씩 가져와 볼게요. 여기다가 옮겨주시면 돼요. 뭐 이런 식으로 옮기셔도 되고 이메일까지 이렇게 가셨어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놔둘게요. 그럼 아까 이 라이트 스테이지 가져오면은 이 밸류가 이제 생성이 됐죠. 이걸 그대로 매핑해 주시면 돼요. first name 엘리멘트 저희가 아까 어플리케이션 모듈에서 잡은 first name 입력란 필드는 이 first name 변수에 있는 값을 입력을 하면 되겠죠. 그럼 이메일은 이메일로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그대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어드레스는 어드레스, 컴퍼니 네임은 컴퍼니 네임, 라스트 네임, 그다음에 로딩 컴퍼니, 폰 넘버, 그리고 이름을 데이터 입력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은 저희가 여기서 예시로 하나 한번 해볼까요? 1 입력해주고 여기다 다 변수에다가 이니셜 밸류에다가 1이라고 다 입력을 해줄게요. 입력을 해주고 그럼 이렇게 7개의 1이라는 데이터가 넣고 얘를 스타트 스테이지에다가 set next 스테이지 해주시고 F10이나 스텝 오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태치도 했고 이렇게 지금 좌측 이렇게 입력이 차례대로 들어가는 게 보일 거예요. 이쪽에 한번 주목을 해주세요. 썸밋 누르고 다시 데이터 입력에다가 우클릭 눌러서 set next 스테이지에서 F10 눌러볼게요. 좌측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다다닥 입력이 되죠. 필드 위치가 바뀌어도 이 순서대로 저희가 입력이 이렇게 차차차차 바로 돼요. 그래서 이게 되는 게 확인이 됐으면은 이제 저희가 해볼 거는 이제 이거를 프로세스에다가 이제 저희가 끌어다가 써야 돼요. 그럼 프로세스에서 이 액션이 보여지게 하기 위해서는 퍼블리시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퍼블리시 이렇게 해주시고 항상 퍼블리시 하고 나서 저장까지.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 입력 액션 구현 완료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면은 나중에 이 로그가 저희 클라이언트에 남게 돼요. 좀 예시를 들어보면은 제가 이게 RPA 챌린지 오브젝트고 이 저장 데이터가 이쪽에 이렇게 남아요. 아까 입력했던 구현 완료.
그럼 이거를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더 비교, 컴페어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로그를 잘 남겨서 두는 게 좋겠죠. 이 초록색이 새로 생긴 거예요. 이 초록색들이 새로 생긴 거여서 어느 게 바뀌었고 어느 게 사라졌고 이런 거를 비교할 때 편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엑스포트 레프트 사이드, 라이트 사이드로 오른쪽 거를 엑스포트해서 가져올 건지 왼쪽 걸 가져올 건지 선택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 로고도 잘 남겨두는 게 좋겠죠. 그래서 오늘 해본 거는 저희가 프로세스 템플릿에서 데이터 입력이라는 액션을 가져오기 위해서 저희가 데이터 입력 액션을 실제 구현을 해봤고요. 그 액션 같은 경우에는 저 데이터 필드가 순서가 계속 동적으로 이제 변하는 필드인데 이거를 동적으로 어떻게 잡는지, 그리고 이 잡은 거를 어떻게 저희 오브젝트 스튜디오에서 구현을 하는지에 대해서 진행을 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